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리본 3화 리뷰인데요. 이게 리본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리본 보이즈 오피셜이라는 태그인데요. 여기서 방송 1, 2화를 올렸었어요. 근데 저는 초반이라 올리는 줄 알았는데 방송 3화도 여기 그냥 올려놨네요. 그래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끝까지 올려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3화까지는 올라와 있어요. 다크비 무드 나오네요. 어, 네, 다크비의 무대. 다크비는 원래 하듯이 잘했어요. 댄스가 더 이제 부각되는 멤버들이어서 비보잉 같은 안무들도 섞여 있죠. 저는 보면서 사실 무대는 보면서 무대는 뭐 원래 하듯이 잘하네 하면서 그러면은 뭐가 부족할까라는 생각만 했어요. 다크비라는 팀이 이 정도 퍼포먼스 실력을 가지고 이 정도 음원을 가지고 5년을 활동을 했는데 굳이 뭐 그레이드를 나누자고 하면은 메이저 아이돌로 활동하는 팀 중에서 보이그룹 중에서 낮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냉정하게 제가 컨설팅 하듯이 생각을 하자면 지금 퍼포먼스 실력은 제일 잘하는 팀들하고 평균하고 비슷해요. 그렇다고 다큐비가 뭐 거기서 독보적으로 잘한다기보다는 보통 케이팝에서 이제 잘하는 팀들은 거의 이제 비슷한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평균 이상은 한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실력은 문제가 없거든요. 여기가 뭐 보컬이 좀 다른 팀에 비해서 약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원래 지금 케이팝 팀들이 뭐 보컬이 강한 팀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서 물론 다크비가 다른 팀의 메인 보컬하고 비교하면 보컬이 약한 지점은 있긴 한데 그게 크게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장르 자체가 이것보다 더 보컬이 필요한 장르를 안 하고 여기 보컬들도 지금 이 장르는 충분히 소화할 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제 멤버들의 캐릭터 매력인데 이거는 정말 제가 요즘에 일을 하면서 점점 느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멤버들의 그냥 딱 봤을 때 보여주는 비주얼에서 나오는 매력은 대기업들부터 줄 세우기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습생들이 큰 회사부터 작은 회사까지 일단 다 봐요, 오디션. 왜냐면 어디 될지 모르니까 다 보는데 거기서 합격이 왔을 때 연습생이 선택을 하는데 당연히 큰 회사를 먼저 가겠죠. 그러니까 제일 그냥 딱 봐서 타고난 비주얼이 좋은 멤버들은 대기업들이 먼저 선택을 하고 거기서 안 된 애들이 그 다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 4대 기획사 그리고 또 CJ나 카카오 같은 큰 음반 레이블 밑에 있는 소속사 거기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형급 기획사 뭐 큐브라든지 그런 데가 또 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중소기획사들이 있는데 물론 거기서 뭐 특별한 지인 네트워크 찬스라든가 타이밍이 잘 맞았다던가 아니면은 신인 개발팀이나 아니면 뭐 대표님이 굉장히 공들여서 한두 명 원래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 멤버를 데려오는 그런 찬스들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이게 그냥 딱딱 구분이 될 만큼 다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보여주는 비주얼이고 이거를 어떻게 기획을 통해서 좋은 비주얼로 더 승화시키고 거기에 캐릭터성을 입혀서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거는 이제 기획력인데 뭐 제대로 된 기획자라는 분들이 거의 이 씬에 없고 그냥 다 비슷하게 일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실무가 뛰어난 분들이지 디렉터 분들이 뭐 아이디어나 기획력이 좋은 이 시장에서 아이디어나 기획력이 잘 제대로 존중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결과에서 그런 기획이나 아이디어보다는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작은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역전을 하기 힘든 구조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거는 이런 기획사에서 놓치는 부분이긴 한데 핵심 팬덤이 되는 분들은 다른 사람처럼 그냥 보고 좋네 음악 좋네 듣는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 대중으로 되는 거고 정말 CD 사고 뭐 사인회 오고 공연 오고 뭐 온라인에서 얘네들 클립 다 소비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덕질을 할. 근데 이런 분들은 이 덕질 생태계를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일이 따지는 거 아니고 본인도 모르게 그런 덕질 생태계가 좋은 데가 편하고 그 팀에 입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가 중요해요. 대형 기획사는 당연 컨텐츠도 많이 찍어내고 노출도 많이 하지만 다른 팀들도 여러 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회사에 덕질을 하면서 여러 팀을 같이 보면서 내가 심심할 때는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오기도 편하고, 그리고 온라인의 커뮤니티도 이 회사 팬들의 커뮤니티가 많이 있고 들어가서 대화할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런 차이들이 여기 핵심 팬덤을 만들고 안 만들고의 차이를 만들거든요. 내가 핵심 팬덤이 될 만한 생태계가 있어야 돼요. 오히려 뭐 멤버들의 능력이 진짜 대형 기획사 멤버들하고 비교해서 떨어진다, 뭐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5년 동안 활동하면서 자기 캐릭터 찾고 능력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췄거든요. 물론 훨씬 뭐 그냥 딱 눈이 또렷하게 보여지는 비주얼이 좋은 멤버들이 대형 기획사에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회사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덕질을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인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 대화할 컨텐츠도 있어야, 주제도 있어야 되고 대화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거를 주변에 말하고 다니면서 나도 덕질이 뿜뿜 올라오고 기분이 좋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당연히 대형 기획사들은 엄청나게 많고 소형 기획사들은 내가 누구 덕질한다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면 누구 이렇게 되니까 차이가 나고 시작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은 지금 다크비도 그냥 이렇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나마 어쨌든 이렇게 오디션 방송 나가고 한 번이라도 더 노출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해야죠. 그리고 그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대를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돌 제작하는 게 진짜 막연한 사업이에요. 지금 심사평가는 대부분 칭찬인데 김태훈 님이 이 똑같은 컨셉으로 5년을 쭉 해봤으면 멤버들의 능력치가 좋으니까 다른 컨셉을 해봐라, 뭐 그런 조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다른 컨셉으로 할 만한 게 없죠. 이 멤버들이 그나마 이 멤버들이 갖고 있는 게 저런 짙은 강함, 거기에다가 댄스인데 여기서 갑자기 뭐 워너원, BTS 같은 더 케이팝으로 가서는 오히려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멤버들 됐고 다른 멤버들하고 똑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다큐비는 이제 5년 차잖아요. 이 친구들이 뭐 장르를 바꾸고 다른 음악을 하고 그거 다 좋은데 그래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를 바꾸는 게 뭐 장르의 문제는 아니다. 일단 다크비가 뭘 하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다크비가 오늘 이 노래 했는데 이러는 힙합, 강렬한 힙합 스타일의 팀으로서 괜찮은 곡이거든요. 괜찮은 퍼포먼스인데 근데 이거를 본 사람이 없는 거죠. 괜찮다는 거 자체가. 다음 팀은 에이머스네요. 여기도 피크타임에 나왔다가 바로 떨어진 팀. 에이머스의 무대.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이 팀이. 일단 지금 음원도 그렇고 안무 짜여진 것도 그렇고 뭐 멤버들의 퍼포먼스도 그렇고 그래도 다들 기본 이상은 하는 것 같고, 여기도 딱 더 케이팝 느낌. 일단은 이 곡이 그래도 훅에 신경을 써서 전개를 하는 음악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크비도 있고 소디악도 있었는데 그 외의 팀들은 훅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냥 뭐 여러 가지를 막 넣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냥 이 무대에 집중을 한 노래인데, 여기는 그냥 케이팝 음악들이 사람들이 듣게끔 먼저 해야 되니까 훅에 집중을 하는데 이거는 그런 방향이어서 제일 케이팝스러운 음악이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할 수는 없어요. 방향이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팀의 곡이 제일 그냥 케이팝 느낌의 곡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뭐 괜찮게 풀어낸 곡이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의 안무를 좀 오밀조밀하게 괜찮게 짠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여러 가지 움직임을 넣고 이게 뭐 구성을 할 때도 다채로운 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멤버들도 처음에는 뭐 이 정도면은 괜찮게 한다 정도로 잘 맞췄어요. 이게 후반으로 가면서 약간 힘들어하면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보컬은 조금 더 좋아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보컬도 사실 지금 이 노래를 표현하는 정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다만 힘이 드니까 그냥 거기서 뭔가 더 뭐 입체감을 주거나 표현력을 넣고 그러진 못했지만, 그래도 보컬 디자인 이 곡에서는 요런 음색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맞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딱딱딱 기본은 해서 완성을 해놓고 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음악방송에서 이제 막 데뷔 무대를 하는 팀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음악방송에 나올 만한 팀 느낌은 들었어요.
네, 심사평가는 뭐 잘했다는 평가였어요. 위어스. 아이고, 끝났나? 위어스라는 팀이었어요. 일단 그냥 전체적으로 아직 이 곡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보컬 실력과 안무 실력이 부족하다. 뭐 노래랑 안무도 잘 살리면 더 좋아질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그냥 뭐 아무 감정 표현이 없이 보컬이 되고 있고, 안무에서도 그 안무를 정확히 표현을 못해요. 이런 전통스러운 느낌을 할 때는 그런 곡선의 선, 라인을 살리는 게 중요한데, 멤버들 일단 턴 동작도 막 안 맞고, 한 친구가 댄스 실력이 많이 떨어져서 뭐 표현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들은 좀 차별적인 걸 해야지. 근데 우리는 한국 팀이니까 K 느낌을 넣자.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느낌 하자. 한복 입고 국악 같은 선율 넣자. 이런 생각은 사실 어려운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인데, 이걸 우리가 다른 팀과 차별화된 컨셉을 갖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잘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다른 팀보다 못하니까 차별화된 컨셉으로서 노출을 하겠다는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팀은 어쨌든 조금 더 잘해야 된다. BXB. 야, 이 팀이 이전에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해체가 되고 남은 멤버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전에 활동을 뭐 얼마나 활발하게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개별 능력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다들 춤도 추고 춤추면서 노래하는 라이브 실력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4명이라는 적은 인원인데 멤버들이 자신들의 솔로 파트들을 많이 가져가면서 본인 솔로 파트 때도 계속 안무를 하면서 조금 다른 느낌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소화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텐션이 좀 떨어지는 무대였는 게, 그렇게 개인 파트들로 진행을 할 거면은 이 멤버들이 더 보컬이든 안무든 더 뭔가 임팩트 있게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7년 이상을 활동한 아이돌이 이제 솔로로 나와서 편하게 팬미팅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관록이 있는 사람이 그냥 슬쩍슬쩍 포인트만 찝고 내려가는 보컬과 춤 느낌이었어요. 느슨한 느낌이다가 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팀의 느낌 자체가, 그래서 안무의 진행 자체를 이렇게 꿀렁대는 느낌보다는 각을 세우는 느낌으로 그래도 가는 게 더 장점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마지막 무대래요. 디그니티. 네, 디그니티의 무대. 이 팀의 뭐 단점이라고 하면 특별히 뭐 멤버들의 개성이 드러나거나 어느 부분이 좋다 이런 거는 안 보이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 팀이 어떤 하나의 컨셉을 갖고 걸로 향하는 거는 장점이 돼서 뭐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팀은 의상도 통일을 했고, 저는 스포티한 느낌의 음악 스타일을 좀 예전 레트로, 한국에서 아이돌 초반 세대 그런 곡을 약간 현재 트렌디한 버전으로 세련되게 만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컬이나 안무라던가 뭐 전체적인 뭐 군무라던가 하나의 장점이 딱 떠오르진 않지만, 그냥 저 컨셉을 표현하는 데에 다 집중이 돼서 이 팀은 이런 팀이구나, 그런 건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경연 서바이벌에서는 장점이 되진 않겠죠. 전체적으로 그럼 다음 무대, 그 다음 무대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되니까. 네, 이제 다 끝났고 5팀 뽑는 거죠. 와, 문제는 방송을 3주에 걸쳐서 하니까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첫 무대는 무조건 첫 방송에 다 나와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돌 오디션 서바이벌에 절대 지켜야 되는 법칙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첫 무대는 하나의 방송에 다 나와야 된다거든요. 그럼 기억이 안 난다고 사람들이. 일단 다크비 넣어야 되고, 그 강승윤 있던 팀 넣어야 되고, 그리고 곡은 이상했지만 실력으로 보면은 첫 번째 팀 넣어야 되고, 그럼 이스트샤인, 에이머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실력으로 뭐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결국 실력 싸움이 아니라 뭔가 성공 가능성 그런 거를 보는 거잖아요. 아이돌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 비주얼 제일 좋은 팀은 소디악인데 그 안에서 갈리겠네요. 와, 근데 한꺼번에 7팀을 탈락시키는 건 12팀 중에 그건 너무 이 방송이 제 생각에 저 세트장 짓고 장근석 MC 데려오는데 예산을 다 썼나 봐요. 1라운드 12팀 무대를 3화에 걸쳐서 방송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팀 중에서 7팀을 탈락시키고 진행을 하는 거는 진짜 이런 아이돌 서바이벌 문법에 전혀 안 맞거든요. 반대로 한 5팀 털어뜨리고 7팀을 남기든가. 4등이면 이스트 샤인? 아니구나, 그 첫 팀 엘라스트가 될 수도 있겠다. 아, 엘라스트는 여긴 노래를 바꿔야 돼요. 노래는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돼. 내 생각엔 다크비, 다이몬, 이스트샤인, 엘라스트, 에이머스, 소디악 뭐 이런 순일 것 같은데. 다이몬이요? 아, 근데 이스트샤인 무대 다시 보니까 이스트샤인이 5위 하겠다. 2위 정도는 아닌데? 그럼 에이머스가 2위인가? 이스트샤인 노래를 더 잘해야 돼. 다크비가 2등이라고? 더 잘한 팀은 없었는데. 에이머스가 됐네. 음악방송 1위. 소디악 아니면 이스트 샤인이지 뭐. 네, 이스트 샤인. 네, 방송 끝났고 이제부터는 투표가 가능한데 라쿠텐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방송 시작 전부터 개별 투표는 뭐 받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남은 5팀 투표를 할 수 있고 뭐 유료 투표도 할 수 있다, 그 NFT 사면,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의 오디션 진행이거든요. 연출이 아마도 처음에 어쨌든 12팀을 모았을 때 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고민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는 팀이 몇 팀 없고 나머지는 꽤 크게 차이가 나니까 이 팀들을 가지고 뭐 3, 4회 라운드까지 이끌어 나가는 것보다 일단은 많은 팀을 보여줘서 그 팬들 숫자를 많이 모아서 초반 시작하는 화제성이나 시청률은 조금 도움을 받게 하고 1라운드에 왕창 떨어뜨려서 그나마 이제 싸움이 될 만한 멤버들 팀들만 딱 남겨놓고 중반을 길게 가져가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흐름을 보면. 그래서 이 5팀으로 뭐 좀 경쟁을 해보는, 그게 이제 이 프로그램의 메인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쳤을 때 5팀은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이 방송 자체가 지금 뭐 화제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노출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이 5팀들의 자체 컨텐츠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장근석에게 제작비를 많이 몰빵한 느낌이다. 그만큼 장근석은 MC를 잘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대부분 참가자들이 그냥 여기에 얼굴 비추고 바로 그냥 시노쿠브에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탈락한 팀들은 이미 시노쿠브에서 활동을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뭐 대부분의 팀들이 원래 시노쿠브에서 활동하던 팀이니까 그게 뭐 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팀들도 이 리본 방송을 계기로 시노쿠브 활동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아이돌을 제작을 해서 이런 방송에 나가고 한다는 게 뭐 다른 방식이나 다른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시노쿠보에서 활동하는 애들이랑 똑같이 시노쿠보 들어가서 활동을 돌린다는 게 참 기획자로서 안타깝긴 한데, 아쉬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그 시장이라도 있어서 되게 고마운 일이죠. 일본 분들이 거기에 그렇게 평일에도 와주시고. 어쨌든 저는 또 다음 방송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좋아요랑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